안녕하십니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바닥에서 좀 탈출할 기미들을 좀 보이고 있죠. 자, 한미약품은 잘 아시다시피 시총 4조짜리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입니다. 자, 왜 한미약품이 코스닥 바이오까지도 영향을 끼치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코스닥의 월봉을 잠깐 보시면, 자, 요런 데 있죠. 상당히 오랫동안 갇혀 있었죠. 자, 코스닥이 월봉, 이게 월봉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죠? 요거까지 하면 요건 언더박스니까 7년, 8년. 자, 8년의 요 한계적인 라인들을 한번 부수고 올랐어요. 2015년에. 그리고 2017년에 어나더 레벨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고. 자, 여기에 배경이 뭐였냐면 2015년에 슈팅의 배경이 사실은 한미약품이었어요. 코스닥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 뭐냐면 코스피에서 한미약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약 개발 바이오로서의 맹위를 떠칠 때였죠. 자, 조단위 계약이 나온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한미약품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자, 그 무거운 애가, 자, 2015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때는 상한가가 15% 시절이었어요. 이 상한가, 여기도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나오죠. 자, 굉장히, 이거 정말 이렇게 연속으로 상한가 나온 것은 거의 잡주들, 우리 소위 이른바 얘기하는 잡주들의 그런 전유물이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슈팅이 더 크게 나왔었죠. 자, 이게 결국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바이오 전체를 움직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바톤을 좀 이어봤죠. 자, 셀트리온도 그 당시에, 사실 그 당시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었죠. 그냥 얼마짜리 이랬어요. 그죠? 10,000원 할 때도 있었고, 20,000원, 30,000원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2015년 한미약품처럼 레벨업을 크게 하고 2017년 이때는 또 이어받았죠. 2017년, 18년 초반까지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이제 이전 상장하면서 코스피 안에서도 10위 안에 랭크되고 그런 맹위를 좀 떨쳤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치료제 기대감으로 일단 더블탑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자, 보통 그런 상승의 트리거가 된 종목들이 다시 개시할 확률도 상당히 높죠. 물론 누군가 아무나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런 건 안 돼요. 2,000원짜리, 1,000원짜리 수백억씩 까먹는 바이오 섹터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임상, 삼상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날 바이오주 분위기는 좋아지만 짧게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애들이 한미약품,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뉴스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도 최고고, 자, 셀트리온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그죠? 서정진 회장도 돌아오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신약 개발도 열심히 하고, 합병권도 있고, 자, 이런 이슈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슬쩍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 바이오주들도 미국 바이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또 앞서 있지만, 자, 미국 거의 바이오 유명한 종목이죠. 일라이릴리. 자, 또 점핑업을 했어요. 여기서 밑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또 이런 업종들 따라가죠. 보통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테슬라가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땐 우리나라 종목들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테슬라가 올라오면 또 따라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걸 세계화죠. 동조화, 그죠? 업종의 동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훈풍을 정확히 맞을 채비가 있는데, 한미약품 얘도 지금 차트를 보면 좀 그럴 낌새들이 있다라는 거. 자, 지금 현재를 좀 볼게요. 우리 전업투자자 코너니까 차트 많이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종목도 올해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에요.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지만 딱 중간 라인에 있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 사실 혜택을 못 받는 종목은 아직도 저가 라인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연봉을 보던 월봉을 보시던. 근데 얘는 코로나 때 막 큰 무리한 슈팅은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물론 슈팅이 나오긴 했죠. 40만 원까지 나오고 잠잠한 상태. 여기를 좀 조심스럽게 건드리고 있죠. 자, 그럼 월봉에서 보면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캔들이. 자, 보시면 짧은 캔들이 많아요. 폭이 좁아지죠.
그죠? 진폭이 좁아져요. 자, 월봉도 이제 삼각 수렴이다. 그리고 월봉에서도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 24월선, 12월선, 5월선. 예, 일선이 아니고 월선입니다. 이거는. 예, 모여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응축됐다라는 얘기예요. 한 곳으로 수렴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모든 그런 박자들이 맞아가고 모든 가격대의 저항과 심리선들이 뭉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이 모여 있으면 폭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저번에도 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찍을 때 말씀드렸는데 한미약품은 27만 원은 역시나 매수 가격입니다. 27만 원은 1차 매수로서의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볼게요. 자, 이번에 4돌파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4돌파 실패론에 의하면 4돌파 실패하면 좀 더 휩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늘 뭐 주춤할 수는 있겠어요. 왜냐면 대형주들은 양봉 크게 나오면 좀 밀려 내려가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어제 고가가 15%인가 그렇죠. 16%.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주춤해도 상관은 없지만 뚫고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에는 4돌파에서. 자, SK바이오팜도 요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바닥에서 이거 올라오신 거 보세요. 그죠? 자, 얘는 뭐 N자로 올라오는데 얘는 땡길 때 확실하게 땡겨주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어느 정도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네이버랑 바이오랑 같이 갈 것이다. 네이버랑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금리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들이 성장 섹터들이 좀 많고 그리고 미국 바이오들은 또 빚이 많아요. 또 그만큼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자 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죠? 자, 한미약품은 뭐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적은 것도 아니에요. 얘도 거의 9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 뭐 100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차지하는 포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 이자 비용이 또 떨어진다면 그만큼 영업이익으로 하고 R&D로 더 가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이제 9월은 동결 확률이 오늘 보니까 86%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9월 동결되면 11월, 12월 올려봤자 그리고 안 올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자, 그렇다면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안 되더라도 인하는 뭐 내년 3월을 보고 있어요. 파월은 난리를 치죠. 그 얘기하면 2024년에는 뭐 못 올릴 것이 못 내릴 것이다 얘기하는데 내릴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바이오 섹터에 더 많은 안정적인 수급으로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이번에 돌파 가능성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기 앞전에 윗꼬리들 저항은 또 넘어서야 돼요. 이걸 뭐 하루아침에 땡겨서 훅 올라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제 추세를 돌리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40만 원, 1차 목표가 40만 원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40만 원 돌파 이후에 한 47만 원 정도, 47만 원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미 사이언스는 그냥 한미 약품보다 조금 이제 바닥 라인은 많이 잡았지만 현재 움직이는 흐름들은 막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한미 약품이 급등하는데 한미 사이언스는 확 하락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보합이면 뭐 다를 수는 있어도. 자, 그러면 그런 게 있죠. 한미약품을 보고 한미사이언스를 따라서 매수하는 방법도 좋아요. 한미사이언스도 그럼 얘도 신약 개발 이러면 적자 투성이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도 영업이 꼬박 플러스 내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다르긴 해요. 이쪽은. 자, 한미사이언스가 그 따라가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 그렇고 한미사이언스는 일단 1차 고비가 당연히 45,000원이고요. 그리고 47,750원 이전 고가 라인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47,750도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악성 저항은 아니라는 거. 근데 두 꼭지점이 만나던 시간이 상당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면 또 슬슬 나오는 매물 압력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는 일단은 5만 원 목표를 좀 봐야 돼요. 왜 한미약품보다는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6만 원. 자, 물론 6만 원까지 뭐
그냥 뭐 꽃길을 걷지는 않을 거예요. 눌렸다 갔다 눌렸다 갔다 많을 텐데 바이오주들은 또 특히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 우리가 그림 분석을 좀 해봤고요. 한미사이언스까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방 바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